안녕하세요. 서울브라운치과 대표원장 송창호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그 이상의 기대 수명을 보이는 현재 보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챙겨 드시는 영양제들 중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구강 유산균에 대해 실제 FDA나 국내 식약처에 승인이 난 성분과 유산균이 실제 역할과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강 유산균은 단순히 장 건강을 돕는 유산균과는 달리 구강 점막에 상주하며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강 유산균은 입안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의 핵심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데, 구강은 인체에서 범낭질이라는 가장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재생 능력이 없어 음식물이나 음료 등을 통하여 유해균에 의하여 치아를 부식시키거나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포팅을 하는 것이 구강 유산균입니다. 가장 먼저 구강 내에는 약 700여 종의 세균이 서식하며 잇몸 경계선을 따라 세균막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구강 유산균이 유익균으로서 치아 표면과 잇몸 주위에 먼저 달라붙어 유해균이 살 자리를 없앱니다. 또한 유해균이 번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유산균이 먼저 소비하여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구강 유산균은 유해균들과 싸워주는 역할을 하며 그 다음 구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유해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내뿜는 휘발성 황화합물이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해균을 억제하여 근본적인 구취 발생을 줄입니다. 또한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은 당분을 분해하여 산을 만들어 범낭질을 부식시키는데, 유산균은 구강 내 환경이 너무 산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하여 범낭질 보호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분비가 원활하지 않거나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 유해균이 득세하기 쉬운데, 유산균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유익균의 우위를 점하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효능들 때문에 마치 구강 내에 유산균을 먹는 것만으로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가 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강 유산균은 특정 질병의 치료제가 아닌 보조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FDA 그라이스 인증이나 식약처 승인, 더욱이 인증이 되어 있는 논문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을 인정받은 균주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피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먼저 임상 데이터로 입증된 주요 구강 유산균 균주로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프루덴티스는 임상 치주학 폐지에서 만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 결과 스케일링과 이 균주를 병행했을 때 치주 폭의 깊이 감소와 치은하 유해균 억제 효과가 단독 시술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유산균의 조합은 르테린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을 생성하여 치주염 유발균인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의 증식을 직접 억제합니다.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라는 유산균은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탁 교수가 발견한 균주로 구강 내 면역과 상층부 호흡기 건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임상치주학 회지의 M18 균주는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고 덱스트라나아제를 생성해 치태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충치 예방 지수를 유의미하게 개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웨이셀라 사이베리아 CMU는 한국인의 구강에서 유래한 균주로 구취 억제와 바이오필름 관리 성능이 뛰어납니다. 실제 한국 식약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균주로서 식약처에서는 구취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표하였고, 해당 유산균은 미생물학 회지를 통해 구취를 유발하는 대표균의 바이오필름 형성을 약 95% 이상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상 결과 역시 8주간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대조군 대비 휘발성 황화합물 농도가 약 48% 감소하고 구취 자각 점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구강 유산균은 장 유산균과 달리 입안 점막에 얼마나 잘 정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의 수칙을 지킬 때 유익균의 증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 중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유해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수면 전 양치질을 깨끗이 마친 후 잠들기 직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 후에는 물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유익균 정착에 유리합니다.
또한 복용 방법으로는 씹어 먹기보다 천천히 혀로 굴리며 녹여 먹기를 권장드립니다. 구강 유산균은 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입안 곳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탕처럼 바로 씹어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혀를 이용해 굴리며 최대한 오래 머금다가 서서히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각을 사용 후 즉시 섭취 금지하여야 하는데, 살균 성분이 강한 가글액을 사용한 직후에 유산균을 먹으면 투입된 유익균까지 사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글을 했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섭취하거나, 유산균 섭취 시기에는 가글 사용을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음료와 함께 먹지 않아야 하는데,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므로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 뜨거운 차나 커피를 마신 직후라면 입안의 온도가 내려간 뒤에 섭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8주 이상의 꾸준한 섭취가 필요한데,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가 유익균 우위로 재편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최소 2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구취 감소 및 잇몸 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복용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들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구취가 심한 분이나 교정장치나 틀니를 사용하고 있어 위생관리가 어려운 분들, 임플란트 시술 후 주위염 예방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치주 질환 초기 단계인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약처럼 한 번에 꿀꺽 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강 유산균은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곧 효능과 직결됩니다. 밤사이 유해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자기 전 양치 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원장님이 해드리는 치과 치료의 예후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대로 된 섭취법임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구강 유산균이 입안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나타내지만, 시중에 많은 광고들이 치주염이나 치은염 완벽 치료, 잇몸의 재생, 양치나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 있는 위생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의약품인 듯 본인이 사용하고 실제로 효과를 보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치주염이나 치은염을 치료제인 듯 광고를 하는데, 유산균은 유해균 억제를 통해 잇몸 환경을 개선하고 예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진행된 심한 치주염은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유산균은 그 이후의 관리를 돕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잇몸의 재생에 관한 광고도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유의미하게 결과가 인증된 사례는 명확히 보고된 바가 없고, 모든 연구 결과에서 항생제를 대체하며 잇몸의 퇴축을 늦춰주는 임상 결과는 있지만, 내려앉은 잇몸이 회복되는 경우는 보고된 경우는 없습니다. 단 1회 섭취로 입냄새, 완전 박멸이라고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냄새는 유해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화학물이 냄새를 만드는데, 유산균은 구강 생태계를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양치나 스케일링 같이 플라그나 치석을 제거 후 유해균이 있던 자리에 유산균이 침투하면서 냄새를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며, 먹자마자 구취가 제거되는 경우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민트향 같은 부원료로 의한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면 구강 유산균이 마치 모든 치과 질환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치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강 유산균은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름이지 이민한 불을 끄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시려면 식약처에서 구취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구강 전용 균주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양치질, 그리고 검증된 구강 유산균이 만날 때 비로소 가장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